다음 달 7일부터 60세에서 64세 14만 6천여 명의 도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일정은 13일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요구하고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임실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받는 한 인터넷 신문 기자의 부당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언론사의 군청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임실군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 관련 키워드는 과속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3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날짜별로는 3일 12명, 4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완주, 남원 각각 3명, 고창, 진안 각 1명입니다. 완주 자동차 부품업체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는 35명이 됐습니다. 남원 인월면 다방발 집단 감염으로 3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관련된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60세에서 64세 14만 6천여 명의 도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전북도는 2분기 접종 대상 고령층을 60세에서 74세로 확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10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며 60세에서 64세 도민은 13일부터입니다. 전북도는 5월에서 6월 도내 백신 접종 대상자는 54만 6천 명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시가 이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네, 보도국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 김제시가 낸 자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제시는 4일자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지난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해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대법원이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제시와 시의회가 새만금 개발청을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새만금 개발청이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 측량도 등 자료를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제시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 권리를 찾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제시는 4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와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역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고요. 김제시가 새만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새만금 개발청의 주장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 측량도 등을 달라고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명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1,6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300억 원, 전년도 2월금 등 30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활동 지원 66억 원과 원격 교육 활성화 19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그린 수소 수출입 전용 항만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수소 전용 항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을 그린 수소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고 개발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개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닭고기 가공식품 제조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기업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공장과 설비 증설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김제시는 22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특정 언론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며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는 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내 A 인터넷 신문의 발행 편집인이 여러 언론사에 기자로 활동하며 관변단체 임원으로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A 언론사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임실군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은 물론 도내 14개 지자체가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행정을 상대로 일부 언론사들의 부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도가 올바른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을 돕기 위해 도우미를 모집해 배치합니다. 전북도는 일회용품을 분리하고 선별할 도우미 1,254명을 모집해 시군 아파트와 주택가에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활동 기간은 6개월에 급여는 월 210만 원이며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채용은 이달부터 진행되며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정읍시의회가 21일 동안의 26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과 2021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 9억 6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주요 사업장 19곳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서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7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5월 3일 기준 1,982명으로 2,000명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4월 초에는 전주와 진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운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30일에는 남원시 인월면 한 다방에서 사장과 종사자, 손님 등 모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인월면 일대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민원 관련 키워드는 과속입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교통안전과 도로가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시내 일반도로 제한 속도는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거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km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시범 운영을 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순환도로 주변 경관 조성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순환도로 15km 구간에 걸쳐 수국과 금낭화, 구절초 등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옥정호 순환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어 풍경을 둘러보며 운전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 구암마을이 2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구암마을에는 만 5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이 사회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로 정비공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시청 사가에서 남원대교 구간 일부 도로를 지중화하고 중앙분리대와 노상주차장 설치, 인도 정비 등에 6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청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선의 3배를 넘는 7.9%에 달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전세의 월세화를 늦추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대폭 낮췄지만 시행령의 처벌 규정 등이 빠져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실제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7.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5.7을 크게 웃돌면서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환율은 각각 9.7%로 나타나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세 평균 가격도 41만 4천 원으로 5년 전 2016년 31만 9천 원에 비해 10만 원 가까이 올라 최저임금 가구의 경우 전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전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부동산 세금 폭탄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복분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농가이며 농가당 3톤 이내의 범위에서 1kg당 1,000원씩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창군은 복분자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수매 장려금으로 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전통시장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성된 남문주차장은 1,889제곱미터 부지에 63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고창군 관계자는 남문주차장 완공으로 고창 전통시장 주변 동문, 서문 등 모두 194개의 주차면이 확보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4일까지 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임실군 세외 수입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17억 원으로 임실군은 자진 납부 기간 동안 체납액의 20% 수준인 4억여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자진 납부를 유도해 독촉 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징수 활동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돼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